우리 바위처럼 피는 걸로.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크 있는 데까지만. 이제 나와봐. 대표님 한 5분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옷 입고. 일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아니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여기 이따가 좀 이따.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에서부터 여기 마이크 있는 데까지. 지그재그 쓰면 될 거. 12시. 땡. 틀어주세요. 네. 좀 더. 반갑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43차 수원 수요 문화제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 평화나비와 함께 경기 평화교육센터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 평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 평화교육센터는 이 땅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민,
그리고 교사, 공무원 대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통일에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이고 저희가 이번 수원 수요 한마당에는 처음으로 참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함이 있더라도 많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현재 수원 평화나비의 활동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좀 해주시겠는데 수원 평화나비의 이주현 상임 대표님께서 경과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원 평화나비 상임대표 이주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수요 문화제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는 오늘 43차를 맞이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이곳에서 수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이곳에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이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서울에서도 동일한 이슈로 수요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64차죠. 이 동일한 이슈를 갖고 이렇게 수요 시위를 한 것은 이것은 이 기네스북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주 기네스를 새로운 신기록을 갈아채우고 있는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43차 수원 수요문화제 이렇게 주관해 주신 경기평화센터,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님과 또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의 함성이, 정의의 함성이 이렇게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고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지금 17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한이 하루빨리 조속히 풀려질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화나비가 지난 2014년 8월 14일 날 창립을 했는데요. 창립한 지 약 6년여 만에 우리가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철거됐습니다만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 있는 이 벽산 빌딩의 1층에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드라마 안경이 있는데 그 옆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가시다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러서 차 한잔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난 한 달 동안 또 우리 이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독일 내 수도인 베를린에 세워진 그러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논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8일 날 베를린의 공공부지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이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과 똑같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자마자 일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을 해왔죠. 일본의 외무상이 직접 이렇게 철거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베를린 시장과 그리고 소속 그 건립된 지역의 구청장이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이 독일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러한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이렇게 힘들여 세운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독일 시민들, 베를린 시민들의 수치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아마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독일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항의 시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평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테구청장이 1년 동안 애초에 약속한 대로 1년 동안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들은 전혀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전혀 사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잘 주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일본인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도쿄에서 전쟁과 여성 평화 박물관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이신데 그분이 독일 미테구청장한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평화의 소녀상을 절대로 철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일본인의 편지가 굉장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사는 사람한테 그 편지를 입수를 해서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말로 옮겨놨는데 그것을 보면은 정말 이 평화의 소녀상을 대하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양심적인 시민들의 시각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 4분 정도 제가 그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낭독해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예. 이름은 미나 와타나베라는 여성입니다.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인데요. 굉장히 아주 그 열성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혹시 도쿄에 들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곳에 가셔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박물관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 청장께 보내는 공개서한, 보내느니 일본 전쟁과 평화 여성박물관 관장 미나 와타나베, 받느니 미스터 스테판 본 다셀 베를린 미테구 청장에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여성들의 활동을 기리는 박물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은 독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춰 활동 중이며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와 문제를 2005년 8월 1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테구 청장께서 지난 10월 28일 미테구 지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베를린의 거주자와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제거 사유가 매우 중요한 역사의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래의 비문 문구가 일본 정부로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소녀와 여성을 납치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구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인권 전문가들의 이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권고한 최종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시 중에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저지른 모든 성노예 또는 인권 침해 혐의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되고 가해자는 기소되고 유죄 판결 시 처벌받도록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의로운 접근과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 네 번째, 적절한 참고 자료를 포함시킨 교과서로 성노예제 문제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 대중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당사국의 책임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 번째,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철거 주장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첨부해드린 유엔 기구의 방대한 자료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한일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12월 13일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의 정의에 관한 결의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해국인 일본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역사적인 기억 상실에서 그들을 깨우는 노력과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테구 시장이 제시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분이 수십 년간 침묵을 깨고 용감하게 증언을 해주신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인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베를린 미테구가 여성 인권, 특히 무력 분쟁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에 굴복당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함께 지난 2019년 12월 6일 아우슈비츠 비르켄아우 재단 10주년 기념식에서 행해진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연설을 다시 회상하고 싶습니다. 안젤라 메르켈 총리의 연설 가운데 내용입니다. 이 역사는 유태인 학살이죠. 이 역사는 계속 이야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개인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것이 그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베를린 미테구 당국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사자들 그리고 베를린의 다양한 단체들과 평화로운 대화를 갖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미나 와타나베 일본 전쟁과 평화 여성박물관 관장 드림. 예, 참 우리가 정말 이런 일본에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활동가가 있구나, 양심적인 그런 시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정의의 함성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렇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해결을 하고 또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서울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그리고 수원에서는 매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길이고 일본이 또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고 세계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구호를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는 마지막만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하라!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배상하라!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는 친일 세력은 물러가라! 다음은 저희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평화교육센터 이상선 대표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이상선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차네요. 그래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참여합니다. 송구한 마음입니다. 일본은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쉼없이 애써오신 수원평화나비 대표 이주현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인권과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2차 대전의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 번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할머니들에게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뻔뻔한 주장을 지지하는 우리 내부에 토착 왜구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진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비극적인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녀상 건립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본은 건립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이거 더러운 돈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는 토착외구 친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성노예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쳐야 합니다. 다시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수원 평화나비 대표 이주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43차 수원 수요문화제에 참가하신 단체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주노총 수원 오산용인 지구협의회 정연은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여성정책과 팀장님과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원 평화나비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 평화교육센터 관계자 일동들 오셨습니다. 네, 잠깐 공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화 공연을 해주실 분은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 사회참여 노래동아리 그대를 위한 노래의 회장님이기도 한 가수 동백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28년째 멈추지 않는 수요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악무도한 그런 범죄에 맞서서 28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우리 할머님들과 그리고 평화나비 그리고 각종 평화를 외치고 있는 단체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28년 전 그리고 그 일본이 저질렀던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아야 할 역사가 계속해서 왜곡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왜곡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 가해자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들이밀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일본에게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수요 시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사죄와 일본의 사죄,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끊임없이 저 역시도 열심히 노래하고 소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이 수요 시위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속돼야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전쟁 범죄와 앞으로도 이제 전쟁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요 시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고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창작곡인 손을 들어봐라는 노래인데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손을 들어봐 세상이 우릴 볼 수 있게 소리 질러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저길 바라봐 우리를 반기는 사람들 우리 바라봐 이제는 앞으로 가야 해 우리 참 궁금했지 똑같은 하늘과 같은 땅 위에 서로를 바라볼 수도 마주할 수도 없는 땅에 살아왔는지 그게 궁금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뿐 그게 이상해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자 저기 바라봐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 우리 오랜 꿈들이 이제는 만날 수 있어 우리 참 궁금했지 똑같은 하늘과 같은 땅 위에 서로 바라볼 수도 마주할 수도 없는 땅에 살아왔는지 그게 궁금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뿐 그게 이상해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자 저기 바라봐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 우리 오랜 꿈들이 이제는 만날 수 있어 자 손을 들어봐 세상이 우리 볼 수 있게 자 소리 질러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동백 씨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남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20만 명이 넘는 위안부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북쪽에도 동일하게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좋았을 때는 남쪽과 북쪽의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해서 함께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남과 북이 다시 힘을 합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남과 북 두 정상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다시 좋아질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도 남쪽만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성폭 문제, 전쟁 문제, 인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외쳐봤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다음은 경기 평화교육센터 이정원 회원님께서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43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문화재의 주관단체인 경기평화교육센터의 회원인 이정원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소녀상은 2014년 5월 3일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기관의 주도가 아닌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는 오늘과 같이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녀상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홀로 앉아있는 소녀상은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나라 없는 민중으로 겪어야 했던 굴욕과 수탈, 인권 유린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일을 하려고 했던 가난하고 어린 여성들의 인권을 일제는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군복풍정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는 고 김복동 할머니,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믿기로 끌려간 고 정서원 할머니의 증언뿐 아니라 생존자들의 증언에는 사기 협박을 넘어 심지어 납치라는 최악의 반인륜적 행위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광복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사죄는커녕 진실조차 왜곡하는 일본 정부는 생존자 수가 0이 되기를 바라며 일본군 위안부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초의 신고자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 사람들은 참 나빠요. 내가 일본군 위안부에 산 증인인데 당신들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일본군 위안부에 살아있는 증거다라며 가슴을 치시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신 영상이 생각납니다. 현재 살아남으신 생존자는 열 몇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날이 와도 그 후에도 우리는 전국 아니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소녀상을 매개체로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공식적인 사죄를 이끌어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분단 현실이 일제강점기의 결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며 친일 청산의 부재로 사람들 간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결국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피부치로 이웃으로 5,000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증오심으로 70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루빨리 이 비극을 끝내고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공동체 안에서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억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식민지 역사 왜곡의 주범인 일본의 전쟁 범죄와 공식적 사죄와 더불어 이 땅의 통일을 위한 큰 울림으로 번져 나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28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수요 집회를 통해서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뻔뻔스럽게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의 대답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고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볼턴의 회고록에서 보면 남과 북의 두 정상이 가까워지고 북미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들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 민족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탄코 방해를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을 그래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류 한 지구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좋은 길로 정의의 길로 인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은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지 마라!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하라!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시도 중단하라! 예, 이제 막바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저희 경기 평화교육센터의 이재윤 회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드가 있어야 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43차 수원수요문화재 성명서. 2020년 올해는 나라를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75년, 수요시위가 시작된 1992년으로부터 28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이가 백발의 노인이 되는 시간, 아이가 성년이 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식민지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분들은 할머니가 되셨고, 정말 듣고 싶었던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적 배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문, 무라야마 총리 담화문, 고이즈미 총리 담화문을 통해 사실 인정과 간헐적인 유감 표시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죄나 배상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과거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고 왜곡한 후 이중적인 행태를 통해 피해 할머니들을 능멸해왔습니다. 군국주의 열망으로 일으킨 전쟁에서 일본군이 설치하고 관리했던 위안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참혹하게 짓밟혔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연합군 문서, 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강제 동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 그들에게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놓고 군의 요청을 받은 민간업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으니 삶을 손들이째 빼앗긴 이제 노인이 된 피해 여성들이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과거 군국주의의 회귀를 꿈꾸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최근 일본 정부는 베를린 소녀산 철거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일본의 국가적인 위신과 위상을 추락하고 철저히 반성하는 위상을 추락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가적인 위신을 세우려면 자신들의 역사적 가오를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2차 대전 전범국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럴듯한 수사적 표현과 정치적 제스처, 민간 기금으로 조성한 지원금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선의 말과 정치에 굴하지 않고 일본군 성노예로 평범한 삶을 빼앗긴 피해 여성,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한국과 일본의 수구 세력들을 규탄한다. 2020년 11월 4일 경기 평화교육센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43차 수원 수요문화제 참가자 일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년째 저희가 외치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사죄하고 진정 어리는 사죄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우리 민족에게 사죄하고 전 세계의 평화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43차 수원 수요 문화제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